47번이에요. 질량 80kg짜리 사람이 있는데 반지름이 12m인 대회전 관람차를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랬을 때 운동의 주기를 구하래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차피 등속 운동이니까 속도 V는 시간분의 뭡니까? 2πr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게 주기니까 얘는 V분의 2πr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π 곱하기 반지름이 12m이고요. 속도가 5.5예요.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울 거 지우고요. 미안합니다. 지울 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2π에다가 곱하기 12 나누기 5.5는 대략적으로 13.71초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고요. 좌석이 사람에게 가하는 수직력의 크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이 있고요. 중력이 작용하고 꼭대기에서, 그렇다면 좌석은 위쪽 방향으로 얘한테 작용을 하겠죠. 그죠?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작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mg 빼기 n이 r분의 mv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n은 m의 g 빼기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80 곱하기 9.8 빼기 12분의 5.5의 제곱이네요. 얘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5.5의 제곱이네. 5.5의 제곱을 12로 나눠준 게 2.5이네. 그러니까 9.8 빼기 2.52를 해주면 얘가 나올 거고, 얘를 80을 곱해주니까 결국에 수직항력은 582.33 뉴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C, 최저점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중력이 작용할 거고 바닥이 위쪽으로 수직항력을 작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n-mg가 뭐가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이잖아. 그쵸? 따라서 n은 결국에 80에 9.8, 이번엔 더해줘야겠죠. 12분의 5.5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는 거네요. 그죠? 얘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걸 더해주는 거니까 이거를 없애고 더해주면 되겠죠. 느끼는 힘의 크기는 985.67 뉴턴이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힘이 될 거예요. 48번 문제 풀어볼게요. 롤러코스터 차량의 질량은 승객이 모두 탈 경우에는 1300km라고 하고요. 반지름이 20m래요. 그리고 원형 궤도의 꼭대기를 올라갈 경우를 가상을 하고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 되겠다는 거예요. 궤도의 꼭대기에 다음을 올라갔을 경우에 구하라는 문제인데, 조건은 두 개예요. 차량의 속력이 11m/s일 때 수직항력의 크기랑 방향, 그리고 14m/s일 때 동일하게 수직항력과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보자고. 우리가 트랙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가 m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해볼까요? 얘를 하나 복제를 하면 얘가 꼭대기 올라가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m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꼭대기에 올라갔을 경우에를 보자. 그러면 먼저 A하고 B인 케이스 보게 되면 M에 작용하는 일단 중력은 내릴 거고, 그죠? 그리고 수직항력은 트랙이 물체, 그러니까 그 롤러코스터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F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보면 mg-fn은 뭐가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fn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m의
묶으면 중력가속도 빼기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를 풀어줘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 빼기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 해주면 3.75에다가 곱하기 얼마예요? 1300 해주면 4875가 되겠네요. 4875 뉴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FN은 어느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이 될 거고 CD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N은 꼭대기에 있는 경우니까 어떻게 구해요? M의 G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4의 제곱이죠. 14의 제곱이 뭐냐? 14의 제곱을 해주면 196이네. 얘 없어요. 196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대입하면 결국에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0. 거의 0.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수직항력이 0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FN은 수직항력이 0이다. 수직항력이 0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중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중력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48번의 문제를 49번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뭐냐면 등속도로 반지름이 같은 원형의 계곡, 언덕과 계곡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덕의 꼭대기에서 자동차가 운전사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크기가 0이라고 보자 이게야. 그랬을 때 운전사의 질량이 80kg이라고 났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그렇다면 계곡의 바닥을 지나갈 때 수직력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먼저 꼭대기 여기에서 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이때 질량을 m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미는 힘의 크기를 수직항력 at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얘는 요 원형 트랙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mg-n1은 뭐가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따라서 근데 이제 조건에서 n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는 요 수직항력, 요 반지름의 여기죠. 여기서도 분명히 mg가 작용할 것이고요. 수직 방향으로 n2가 작용할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2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에 의해서 n2-mg가 뭐가 돼야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n2는 결국에 m으로 묶어주면 g 플러스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크기는 뭐가 됩니까? 얘는 어차피 g니까 2gm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예요? 8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9.6 곱하기 80이 되겠다. 그래서 1568뉴턴이네. 그죠? 1568뉴턴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력의 크기가 되겠죠. 이상으로 10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85kg인 승객이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더라. 속력에 따른 구심력의 크기예요. 구심력의 크기를 구했고 그렇다면 속력이 8.3m/s일 때 그 그래프에 대한 그 힘의 변화율, 구심력의 변화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구심력의 크기는 극도로 변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림 2는 원운동 주기 t에 따라 구심력의 크기의 변화인데요. 2.5초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라라는 문제네요. 여기서는 좀 미분이라는 거를 공부해야겠다, 그지? 그럼 한번 보자 이게요. 먼저 우리가 F의 크기, 90력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R분의 MV의 제곱이잖아. 그죠? 90력의 크기는요. 근데 얘가 지금 R은 주어졌으니까 속도에 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얘를 속도에 의한 함수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RM의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A는 결국에 뭐냐? 8.3m/s의 그래프의 기울기니까 F를 V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다. 그죠? dV over dF 얘를 해주면 뭐가 됩니까? R분의 2m의 V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8.3초일 때 dV dF V가 얼마야? 8.3m/s일 때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3.5분의 2 곱하기 85 곱하기 얼마입니까? 8.3 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해줘 봅시다. 2 곱하기 8 지금 85죠? 85 곱하기 8.3을 3.5로 나눠주게 되면 변화율이 얼마가 돼요? 400.3.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속도가 조금 변했는데 90력의 크기는 이만큼의 그 크기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커진다는 거죠. 그럼 B를 구해보면 이번에는 주기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FV가 뭐예요? R분의 MV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등속 원운동에서는 어차피 주기 T는 그쵸?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어차피 한 바퀴 걸린 시간 지금 주기분의 한 바퀴가 2파이 R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T는 결국에 V분의 2파이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 보면 F를 T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R분의 M에 V 대신에 대입하면은 그쵸? T분의 2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겠네. 따라서 얘를 정리해 주면 뭐가 됩니까? T의 제곱에 4파이의 제곱 M R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 일단 위에 뭐죠? 상수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상수네. 그럼 얘는 T의 제곱에 4파이의 제곱 곱하기 질량 곱하기 R이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의 제곱 파이의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질량이 얼마야? 85인가요?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3.5m죠. 3.5 맞죠? 반지름이 얘를 해주면 큰 수네요. 744.83 11,744.8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T에 대해서 주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11744.83 곱하기 T의 4제곱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얘는 또 곱하기 2를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3,489.66 곱하기 t의 세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5초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변화량 2.5초인가요? 2.5 맞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를 잘못했어요. 2.5초니까 2.5초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5에 결국에 2.5의 세제곱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얘를 얘 나누기 얘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503.34 이렇게 힘이 감소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